한편의 영화 같은 사랑을 하다 정말 갑작스레 사랑하는 아내 고 서희원 씨를 떠나보낸 구준엽 씨.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지훈 기자님 지금도 떠나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서희원 씨는 일본 가족 여행 중에 지난 2일 이 독감에 의한 급성 폐렴 그리고 폐혈증으로 겹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유. 예, 향년 48,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네. 일단 일본에서 고인의 화장이 진행됐고요. 전세기를 타고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유골함은 구준엽 씨가 꼭 품에 안고 있었고 네. 그리고 아내가 놀라지 않도록 우산으로 가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유, 합니다. 세상에. 이는 앞서 서희원 씨의 어머니가 이미 대만 매체를 통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딸의 소원이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파파라치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청을 구준엽 씨가 다시 한번 우산으로 가려달라고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상에. 이날 구준엽 씨는 이 유골함을 들고 곧바로 집으로 향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서희원 씨가 생전 부탁을 했던 게 자신의 장례식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동생인 서지희재 씨는 언니가 평안하게 집에 돌아왔다. 진중했던 언니의 성격을 고려해 고별식을 따로 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구준엽 씨, 사실 고 서희원 씨와 정말 글쎄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돌고 돌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 어렵게 다시 만났고 짧고 불같았던 사랑을 했는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과거 영상 좀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녀가 내게 뛰어와서 나를 꽉 안는 순간 나는 전생의 지구를 구했나 봐. 그래서 현생의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나 보다. 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의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기로 했다. 세월이 지나도 내 눈 속에 있는 그녀는 내가 24년 전 처음 만난 그 소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나의 가슴속에 있는 영원한 소녀이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를 밝혀주는 유일한 별이야. 라포 로아니. 제3자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진다, 그런 영상이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지금 이 와중에 허준호 변호사님 난데없이 구준엽 씨와 고 서희원 씨 그 두 사람 부부 사이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관심이 쏟아진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서희원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 상속 문제가 지금 대만 현지 매체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화로는 무려 1,200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 서희원 씨가 배우로 여러 영화, 드라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펜트하우스라든가 국립미술관 부지 같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전 남편인 왕소비와 이혼을 하면서 분할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까지 더한다고 하면 현지 돈으로는 6억 위안, 그러니까 1,200억 원 정도 추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속권자가 이 왕소비와에서 낳은 딸이 있고요. 10살짜리 딸이 있고 8살짜리 아들이 있고 지금 구준엽 씨가 지금 남편으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남편과 아들과 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국제사법에 따라서 상속의 준거법을 또 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서희원 씨의 사망 당시의 본국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만법에 따라서 특히 재산이 모두 다 부동산이 대만에 있다라고 하면 대만법에 따라서 상속이 될 여지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이요.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1.5대 1대1 이 비율로 하는데 지금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균등한 비율로 구준엽 씨와 두 자녀가 3분의 1씩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
서희원 씨가 왕소비 씨와의 결혼 생활을 이후에도 결혼 생활 중에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도 왕소비 씨가 서희원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막대한 유산이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 친권자로서 왕소비 씨가 이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전 남편에게로 서희원 씨의 막대한 재산이 가게 되는 그런 유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특히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의 혼인신고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대만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참 안진영 기자님, 구준엽 씨나 또 그 서희원 씨의 고서희원 씨의 유족 측 입장에서는 지금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르기에도 바쁜데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니까 뭔가 진짜 씁쓸해. 기분이 정말 너무 진짜 언짢겠어요. 씁쓸하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구준엽 씨에게는 지금 현재 전혀 중요치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구준엽 씨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구준엽 씨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 결혼 직후에 한국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서희원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은 이 사진은 혼인신고하던 날 찍은 사진이다. 대만에서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과거 본인이 이미 인증을 했던 거였죠. 두 사람은 코로나19 기간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따로 치르지 않았고요. 2022년 2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한 달 후인 3월에는 대만에서 이미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일을 결혼기념일로 잡았는데 그 결혼기념일 3주년을 앞두고서는 이런 비보를 접하게 된 거죠. 어머나, 세상에 결혼 3주년을 얼마 안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거 아니에요.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김묘선 기자님. 네, 그래서 더욱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돼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만 영화 프로듀서인 왕웨이중의 아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이 사진인데요. 네. 지난달 25일입니다. 이 왕웨이중의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연회에 이 두 사람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이면 진짜 최근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서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이렇게 절친한 지인의 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서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지난 2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지금 SNS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이 왕웨이 중의 아내분은 당신의 미소를 보는 걸 좋아했다. 당신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다시 만날 거라 믿는다라는 추모의 글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때가 사망 열흘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저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어디 아픈 구석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느닷없이 독감에 폐렴까지 합쳐서 이렇게 갑작스레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폐렴은 보통 바이러스성 폐렴이랑 세균성 폐렴으로 나뉘는데요. 세균성 폐렴은 제때 항생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높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낮고요. 처음은 독감으로 시작됐고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다들 생각했지만 사실은 2차 감염이 일어나서 세균성 폐렴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호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균성 폐렴의 균이 폐 안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균이 온몸으로 번지게 되면 폐혈증이 일어나면서 급작스러운 사망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서록적의 바이러스성 감염이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면역 과정에서 일부 물체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그 물체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를 공격하게 되면서 세상에.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드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구준엽 씨. 옛날에 클론 출신이죠. 구준엽 씨.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구준엽 씨의 아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준엽 씨의 아내는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쉬씨 위안, 그러니까 서희원이라는 이름의 배우인데요. 이분인가요? 네, 사망 소식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대만에서 활동하는 배우인데
또 이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왔거든요. 가족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지난 2일 오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 아내인 서희원 씨는 구준엽 씨보다 7살이 어려서 48살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이미 화장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고 어머나. 하고 이 서희원 씨의 가족은 현재 일본에서 고인을 대만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은 구준엽 씨겠죠. 그러네요. 구준엽 씨가 마지막까지 서희원 씨의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 이제 두 사람이 한때 정말 행복하고 단란했던 그때의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박주희 변호사님 결혼 3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을 맞이했어요. 닥쳤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여행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서희원 씨의 사망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건 서희원 씨의 여동생 서희재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서희재 씨는 설 연휴 동안 온 가족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언니 서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대만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 보도들에 따르면요, 이 서희원 씨는 일본에 도착한 지 하루 이틀 뒤부터 이 기침이라든지 독감 증상이 나타났고 그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차례나 병원에 이송이 되면서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호전되는가 싶더니 다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사망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대만 매체에서는 아무래도 여행 중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설 연휴를 맞아서 일본 여행 중에 지금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전현 평감 지금 제3자인 저희가 들으면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안 믿기는데 지금 남편인 구준엽 씨는 진짜 얼마나 황망할까요, 진짜. 아마 구준엽 씨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현실인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SNS를 통해서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유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너무하다 처음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잘 믿기지가 정도였어요.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살던 시기에도 가짜 뉴스가 일부 뭐 유튜브라든가 SNS에 많이 돌았어요.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이 외신으로 처음 접해졌을 시기만 해도 이 구준엽 씨하고 정말 친한 클론의 멤버였던 강원래 씨도 구준엽 씨에게 이번에도 가짜 뉴스 아니야라고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국내 언론 어떤 매체가 구준엽 씨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통해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다. 외신으로 처음 알려진 소식이 사실이구나라고 이런 확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세상에. 있는데 구준엽 씨가 말한 내용을 조금 전해진 것을 보면 가짜뉴스 아니고 그리고 정말 괜찮지 않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 상황이지만 네. 구준엽 씨가 아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아유. 있는데요. 서희원 씨의 친구가 이렇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구준엽 오빠가 이 서희원 씨 아내에게 깊은 키스를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오빠, 즉 구준엽 씨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까지 아유. 찢어졌다. 이렇게 아픈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망하다는 표현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구준엽 씨 남편분인 구준엽 씨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구준엽 씨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식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다고 하지만 알고 지낸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에 이제 클론이 대만으로 진출했을 당시에 대만의 한 파티에서 서희원 씨를 구준엽 씨가 만났다고 해요. 그래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열애를 시작했고 연인으로 발전해서 했지만 당시에는 그 스타들이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분위기였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이때가 때문에 예전에 만났던 모습인가 모르면 맞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소속사에서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2000년대 초반에 헤어졌다고 하고요. 이후에 20년 만에 재회를 하고 거의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나.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두 분의 어떤 그동안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만나는 과정이
한편의 영화 같네요, 진짜 네, 세상에. 맞습니다. 또 구준엽 씨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또 러브 스토리를 전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구준엽 씨가 SNS 영상 속에서 이제 서희원 씨에게 하는 듯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영상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네네. 这就是我的胸部 ，so handsome. Why do you love my sister? 她很美丽啊。 Do you love my sister? Of course, of course. 그날 그녀가 내게 뛰어와서 나를 꽉 안는 순간 나는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봐. 그래서 현생의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나 보다. 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의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기로 했다. 세월이 지나도 내 눈 속에 있는 그녀는 내가 24년 전 처음 만난 그 소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영원한 소녀이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를 밝혀주는 유일한 별이야. 라포 우아이니. 근데요, 참 이 두 분의 사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주혜 변호사님, 2000년대 초반에는 당시에 서희원 씨의 소속사의 반대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좀 더 빨리 만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서희원 씨가 이제 구준엽 씨와 한 차례 이별을 경험한 이후에 2011년도에 중국인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이혼 소식 기사를 보고 구준엽 씨가 용기를 내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서희원 씨의 그 예전, 이 20년도 더 된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던 것인데 어머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네. 바로 서희원 씨가 받았던 거죠. 어머나. 이제 그 통화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제 만남이 이어지게 됐고요. 당시 코로나19라는 상황과 겹쳐져서 서로 마음앓이를 하다가 결국 구준엽 씨가 전화로 먼저 프로포즈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결혼까지 이어진 그런 소식들이 또 전해졌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듣다 보니까 두 사람의 사랑 얘기가 전혜연 평론가 진짜 한편의 영화 같은 얘기라서 지금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20몇 년 만에 두 연인이 다시 연락이 됐다. 이것도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도 정말 영화 같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이 다시 닿았던 이 시기가 바로 코로나19로 방역, 검역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시기다 보니 네. 영상 데이터만 했지 사실 한국과 대만을 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대만의 당시 방역 정책이 대만인의 가족은 입국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겠죠. 구준엽 씨가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됐고 한 달 만에 혼인신고하고 대만으로 구준엽 씨가 그야말로 날아갔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만났던 영상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눈물이 나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네. 어쨌든 대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연인이 다시 만나 대만까지 왔다. 이건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만에서 서희원 씨와 주로 구준엽 씨가 지내다가 방송이나 사업상 일정으로 한국을 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알콩달콩 재밌게 지냈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서희원 씨가 혹시라도 물론 우리의 추정입니다만 구준엽 씨가 혹시라도 연락을 해오게 되면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이 바꾸게 되면 연락할 수 없을까 봐 20여 년 동안 전화번호를 안 바꾸는 걸까요? 어떻게 20년 동안 그 번호 그대로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준엽 씨가 전화를 걸었는데 딱 받았다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진짜 영화 같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현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네. 연예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이제 휘말리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번호 바꾸면서 기존 지인 중에서 그 번호 안 가르쳐주고 물갈이 할 사람도 물갈이하고 새롭게 가르쳐주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20년 동안이나 탑스타가 전화번호를 유지했다는 게 보기 드문 것이고 세상에. 결국 20년째 인연을 기다린 거 아니냐, 뭐 네. 계속 생각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구준엽 씨도 서희원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뭐 엄청난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당시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네. 그 모습이 대만과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구준엽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우리 둘이 재회한 그날을 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 구준엽 씨가 인터뷰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시 재회한 날 서로 보자마자 끌어안고 30분간 울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우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표현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주고 싶다. 아유. 즐겁게 늙어가는 상상을 해본다 아유. 라고 말을 했었고 네. 서희원 씨도 최근까지 SNS에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모습들을 올리면서 네. 구준엽 씨한테 남편 멋지다 막 이런 식의 게시물들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